그럼 그거 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데 과연 이게 그대로 갈 수 있겠냐? 그냥 그런 식으로 유권자 속여서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. 저는 어렵다고 보는 게 이미 새로운 이념 세력, 새롭지만 사실은 통진당보다도 더 낡은 이념을 갖고 있는 이 정동영 세력이 관악을에 들어오면서 어제 여기서 박근혜 정권을 심판하겠다고 그냥 칼을 휘둘리면서 들어왔습니다. 이렇게 들어온 이상 새누리당이 아무리 그냥 지역민들에게 예산 퍼부겠다 달래면서 가려고 해도 판이 안 커질래야 안 커질 수가 없어요. 안 커질래야. 물론 제가 좀 확인해 보니까 정동영 후보 쪽 입장에서는 좀 황당한 게 박근혜 정권을 심판하겠다 칼 쓰고 나오면은 원래는 여당 후보가 박근혜 정권을 방어하고 나와야 되는데 때리려면 때려나가고 우리 당 아니다 거의 그 수준으로 나오고 있거든요. 정권은 너희가 알아서 싸우고 우리는 지역민들에게 그냥 예산 퍼면서 가겠다 그래서 싸움이 이제 안 붙고 있는 상태예요. 그럼 끝까지 이게 안 붙을 수 있겠냐 이 상황에서. 아닙니다 이거. 이건 원천적으로 통진당 해산으로 벌어진 선거이기 때문에 이념판이 될 수밖에 없고 지역민들 볼 때는 이념판이 낭비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 이념이라는 것은 국가를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거냐에 대한 기초 설계거든요. 그거를 포기하고는 갈 수가 없을 거다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물밑에서 이제 그 싸움을 준비하고 있는 거고 언젠가는 건 터지게 돼 있다. 언젠가는 정동영과의 이념전쟁이 새누리당이 그 이념전쟁에서 도망다니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 나가서 저 논리를 막아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이 관악을에 들어와 있는 후보 중에서는 저밖에 없습니다. 맞습니다. 그건 다른 사람들은 뭐 정의당이나 노동당은 어차피 정동영 씨랑 같은 계열이고 이 부분에서 약간 반대쪽에 있는 사람이 새누리당 후보가 전데 새누리당과 새누리당 후보는 그 전쟁을 포기하고 있고 도망다니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제가 나가서 막아야 될 거고 그럼 결국 사실상 한 선거가 진행되면은 정동영 씨하고 저하고 거의 좌우 이념 전쟁으로 벌어질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. 다만 채널A에서 한 10시에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변희재라는 무소속 후보가 정동영에 대해서 통진당보다도 더 종북스러운 인물이라고 욕을 하더니 그래도 출마는 정당하다고 얘기했다. 이게 무슨 전략이냐? 전략이 아니라 저는 제 생각 그대로 얘기한 거거든요. 이념 자체는 통진당보다 더 왼쪽이어서 만약에 정동영 세력이 대한민국을 집권했다가는 제가 북한까지라고는 얘기 안 하고 쿠바 정도예요. 쿠바 정도. 제가 볼 때는 쿠바 정도 될 것 같아요. 그 사람들이 집권했다가는. 저는 이거 결사적으로 막아야 되지만 정동영이라는 그 세력이 세민련에서 탈출해서 한번 제대로 독자 세력 가겠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저희랑 처지가 비슷해 보여요. 그 세력도 왼쪽으로 탈출 방향이 제가 볼 때 아쉬운 게 오른쪽으로 탈출했어야 되는데 왼쪽으로 탈출해가지고 이상하게 가서 그렇죠. 그것 때문에 그렇지 어떻게 보면은 세민련 새누리당의 이 거대 양대 기득권 이젠 둘 다 보니까요. 문재인 씨가 요즘 오른쪽 클릭하면서 둘이 거의 비슷해졌어요.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. 모든 문제에 대해서. 그러면서 점점 더 둘 다 공무원화가 돼가고 공무원화 돼가면서 이제 정당의 기능이 아니라 하나의 구청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양당이. 이 정당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나간 게 저와 애국 세력이고 어쨌든 정동영 씨도 저걸 가지고 안 되겠다 해서 튀어나갔습니다.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정동영 씨와 동병상련의 감정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거기까지 양당 체제 가지고 안 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랑 메시지가 아마 비슷할 겁니다. 그래서 1차 목표는 무소속끼리 원래 국회의원 선거는 지역에다가 뭐 퍼주겠다고 논의하면 안 되는 선거입니다. 왜? 헌법상 국회의원의 기능이 국가를 위해서 해야 되니까. 그거 다 빼고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에 대해서 공개 토론, 공개 논쟁은 아마 저와 정동영 씨밖에 안 할 거고 나머지 다 도망갈 거니까 그걸 주도하면서 양당을 때려 부수고 최종적으로 누가 정말 대한민국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게 맞느냐 그걸로 이번 재보선은 결판을 내겠습니다. 솔직히 여기 지역에 들어왔을 때 이제는 이제 대충 세팅이 됐지만은 온갖 실수가 벌어졌습니다. 선거를 처음 출마하다 보니까 온갖 실수를 할 수밖에 없죠. 사진 촬영도 이상하게 되고 현수막도 이상하게 되고 근데 그때마다 야 이거 내가 왜 여기 들어와서 이 생고생하나 이거 계속 그렇게 가끔 생각할 때가 있었는데 다시 생각해봐도 안 들어올 수가 없었던 상황이에요. 그러니까 다시 제가 선거에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고민을 시작했을 때가 지난 1월 달에 이 통진당 해산 이후에 한 달 지났죠. 김무성 대표가
재보선은 지역 일꾼으로 승부하겠다. 그 말 딱 듣고 야 이건 아닌데 이거 큰일 나겠는데 예를 들면 이번에 제가 출마 안 했으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. 출마 안 하고 가만히 있었으면 정동영의 그 이념 세력이 관악을 뒤덮으면서 지금이야 새누리당이 이겨 보이죠. 어차피 여기는 30년 동안 새누리당이 한 번도 못 이긴 선거거든요. 그러면 새민년 통신당보다 더 왼쪽 세력이 이 판을 장악하고 국회에 완전히 이제 진입하게 되는 그런 판이 되는 겁니다. 제가 안 나왔어요. 그나마 제가 나왔기 때문에 승패는 모르겠어요. 그렇지만은 최소한 논리로는 막을 수 있습니다. 제가 나갔을 때. 1월 달에도 사실 제가 이 고민을 했던 겁니다. 이 싸움을 애국지정에서 누군가 하나 나가지 않았을 때 그러면 우리 전체적인 우파 혹은 보수를 대변하는 사람 국민들이 원하는 그 목소리가 선거판에서 완전히 묻히고 좌파들이 그냥 완전히 이념에서 승리한 듯이 왜? 그걸 해야 될 새누리당이 싸움을 피했기 때문에 그런 짝이 날 게 뻔했단 말이죠. 그리고 실제로 그래서 들어와 보니까 예측한 그대로입니다. 역시 저는 어렵지만 잘 선택했다. 혹시 그때 만약에 제가 머뭇거리면서 안 들어왔으면 어떻게 됐을까? 만약 제가 이 선거 출마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? 아주 끔찍했겠죠. 제 여의도나 광화문에서 그냥 머리 싸매고 아 이거 출마했어야지 내가 잘못했지 이런 생각했을 겁니다. 그래서 저는 정말 잘 되었다 생각하고 앞으로도 뭐 어떤 또 실수가 벌어지고 어떤 어려움을 닥칠지 모르겠습니다. 그러나 분명한 거는 이 선거는 이념 전쟁 그것도 아주 비생산적인 이념 전쟁이 아니라 통진당 해산 이후에 야권을 움직였던 중심핵이 파괴된 이후에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떻게 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건 관악을 지역민과 물론 국민 전체가 다 알아야 되는 겁니다. 그 전체가 다 알 수 있도록 전국 규모의 선거, 각종 토론 기획들 꼭 저 혼자 가지고는 안 되지만은 정동영 세력이라는 그 또 다른 이념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쪽과의 최소한 거기에 대해서는 저와 이해관계가 맞습니다. 이 선거를 국가적인 차원으로 끌어올리겠다. 그래서 거기까지만 가주면은 지금 아마 이 밑바닥 조직에서야 뭐 제가 밀리는 건 너무 당연하겠죠.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됐고 조직이 뭐가 있겠습니까. 그러나 바로 관악을 유권자는 물론 국민들이 다 보는 앞에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가야 되냐는 그 논쟁 그리고 국회의원이란 무엇인가 지금까지처럼 맨날 지역 다니면서 이거 세금 퍼줄게요 이게 전부 다 헌법 위반이었다는 그 진실을 알려드리면 순식간에 판세가 뒤집어져서 정말 기적같은 승리를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.